밤이 깊었다. 모닥불은 곧 꺼질 듯하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숲속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당신은 멈춰선다. 숨을 죽인다. 무언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 어둠 속에서 두 눈이 반짝인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그저 무언가 가까이 있다는 느낌뿐이다. 이제 이 장면을 수천 년 전으로 옮겨보자.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모닥불 곁에 서 있는 그 동물은 도망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늑대다. 그리고 그 늑대는 멈춰 서 있다. 우리 모두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 한 인간이 늑대 새끼를 붙잡았다. 그것을 길렀다. 몇 세대가 지나자 그것은 개가 되었다. 한 인간, 하나의 결정, 새로운 종의 탄생. 그러나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생각해보라. 그 시대에는 인간 자신도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들었다. 자신의 먹이를 축내는 동물을 기를 사람은 없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미국 과학자 레이먼드 코핑거가 이 질문에 답을 내놓았다. 그에 따르면 인간이 늑대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늑대가 인간을 선택한 것이다. 정착지 밖에는 언제나 남은 뼈들이 널려 있었다. 닭 무리 안에는 다른 늑대들보다 두려움이 적은 늑대들이 있었다. 바로 그런 늑대들이 가까이 다가왔다. 바로 그들이 먹이를 얻었다. 바로 그들이 살아남았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물려주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두려움이 적은 쪽이 승리했다. 아무도 이것을 계획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오해가 무너진다. 늑대 무리에는 힘으로 나머지를 지배하는 알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이론 역시 틀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용어를 처음 유명하게 만든 연구자 데이비드 미치조차 훗날 자신의 주장을 스스로 철회했다. 그는 자연 상태의 무리는 사실 하나의 가족이라고 썼다. 어미, 아비, 그리고 그 새끼들. 권력 다툼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즉, 인간 곁에 머무는 법을 배운 늑대들은 힘이 아니라 유대감으로 움직였다. 마치 자신의 가족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진짜 놀라운 사실은 아직 남아있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로버트 웨이는 개와 늑대의 유전 물질을 조사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두 종은 2만 년에서 4만 년 전 사이에 갈라졌다. 이는 농경이 시작되기도 훨씬 전의 일이다. 즉, 이 유대는 어떤 계획의 결과가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였다. 그리고 또 다른 발견이 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라즈보이니치아라 불리는 시베리아의 한 동굴에서 턱뼈 하나가 발견되었다. 나이는 3만 3천 년. 일부 과학자는 이것이 초기 개라고 말했다. 다른 일부는 그저 다른 종류의 늑대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논쟁은 오늘날까지도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이 이야기는 어느 한순간에 쓰인 것이 아니다. 수천 년에 걸쳐 천천히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다. 프랑스의 쇼베 동굴에서는 또 다른 흔적이 발견되었다. 한 아이의 발자국 옆에 객과 동물의 발자국이 있었다. 나이는 약 2만 6천 년. 연구자 미셸 가르시아가 두 발자국을 비교했다. 둘은 나란히 걷고 있었다. 사냥하는 걸음이 아니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그 아이는 혼자 걷고 있지 않았다. 1959년 시베리아에서 한 러시아 과학자가 기이한 실험을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드미트리 벨야이프였다. 이번 동물은 늑대가 아니라 여우였다. 그는 단 한 가지만을 살폈다. 어떤 여우가 인간을 가장 덜 무서워하는가? 색깔이 아니었다. 크기도 아니었다. 오직 두려움이었다. 몇 세대가 지난 뒤 일어난 일은 과학계 전체를 놀라게 했다. 여우들의 귀가 축 늘어졌다. 꼬리가 말렸다. 털에 반점이 생겼다. 마치 개처럼 말이다. 이런 신체적 변화를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다. 그저 두려움만 줄였을 뿐이다. 나머지는 모두 저절로 따라왔다. 2014년 한 과학자 그룹이 그 이유를 밝혀냈다. 그들에 따르면 두려움을 관장하는 체계와 신체 구조는 같은 세포 집단과 연결되어 있다. 이를 신경능선 세포라 부른다. 두려움 없음을 선택할 때 당신은 자신도 모르게 바로 그 세포들도 함께 건드리게 된다. 귀, 꼬리, 털, 이 모든 것이 단 하나의 변화가 낳은 부수적 결과다. 즉, 자연은 단 하나의 버튼만을 눌렀고 나머지 모든 것은 저절로 바뀌었다. 이제 다시 지상으로 돌아가 보자. 독일,
본 오버카셀이라는 작은 마을. 1997년 오래된 무덤 하나가 다시 열렸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의 유해와 함께 개의 뼈가 있었다. 나이는 약 14,200년. 연구자 륙 얀센스가 이 뼈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개는 심각하게 아팠다. 몇 주 동안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그 개는 몇 주를 더 살아남았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단 하나뿐이다. 누군가가 이 개에게 먹이를 주었다. 누군가가 이 개를 돌보았다. 사냥도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할 수 없던 그 시기의 말이다. 생각해보라. 그 시대에는 잎 하나를 더 먹이는 것조차 힘든 일이었다. 그런데도 쓸모없고 병든 동물을 몇 주 동안이나 살려두었다. 이것은 이익을 따진 결정이 아니었다. 이것은 유대였다. 하지만 그 유대는 대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생물학자 브라이언 헤어가 실험을 진행했다. 먹이를 숨겼다. 그리고 손짓만으로 그 위치를 가리켰다. 늑대들은 실패했다. 침팬지들도 실패했다. 하지만 어린 강아지들조차 즉시 그 뜻을 알아차렸다. 일본에서는 연구자 나가사와 미호가 한 걸음 더 나아갔다. 개가 주인의 눈을 바라볼 때 둘의 혈액 속 옥시토신 수치가 함께 오른다. 어머니와 아이를 이어주는 바로 그 호르몬이다. 늑대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인간 곁에서 길러졌다 해도 마찬가지다. 즉, 개의 뇌 자체가 변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다. 이것은 생물학이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진짜 반전이 등장한다. 이 관계는 결코 일방적이지 않았다. 두려움이 적은 이 늑대들과 함께 산 인간들 역시 이득을 얻었다. 위험에 대한 조기 경고, 사냥에서의 도움, 밤의 경계와 보호. 한 쌍의 눈이 더 생긴 셈이었고 위험을 먼저 감지하는 코 하나가 더 생긴 셈이었다. 이것을 가진 집단은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았다. 두려움 대신 신뢰를 선택한 집단이 더 많이 살아남았다. 이것은 한 동물이 애완동물이 된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두 종이 함께 변화한 이야기였다. 이제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 보자. 모닥불 곁으로. 멈춰섰던 그 늑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것은 하나의 결정이었다. 두려움과 신뢰 사이의 결정. 그리고 오늘날 세상의 모든 반려견은 바로 그 결정의 결과다. 인간의 가장 큰 힘은 어쩌면 지능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다가가는 능력이었다. 오늘날에도 낯선 두 사람이 처음으로 서로를 신뢰할 때 그 오래된 위험은 똑같이 반복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타오르는 모닥불이 없다는 것뿐이다. 다음에 당신의 개가 당신의 눈을 바라볼 때 이것을 기억하라. 그 순간은 14,000년이나 된 것이다. 인간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신뢰가 똑같이 작동한다고 생각하는가? 댓글로 알려달라.